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엔비디아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AI 혁명, 그 한가운데에서 진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름인데요. 네, 최근에 세계 최대 시총 기업까지 됐다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합니다. 2023년 초랑 비교하면 주가가 1000% 넘게 1150% 올랐다는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엄청난 질주,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까 하는 거예요. 특히 한 5년 뒤 2030년쯤 되면 엔비디아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숫자 얼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배경에 깔린 논리나 가정,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미래를 딱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요. 그래도 어떤 근거로 그런 전망치가 나오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갈 수 있는 어떤 길, 그 경로를 한번 펼쳐보고요. 이게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또 가다가 혹시 함정 같은 건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기 전에 엔비디아 성공의 뿌리, 그 시작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역시 모든 건 GPU,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아주 실감나는 비디오 게임 화면, 그거 만들려고 나온 기술이었죠. 네네. 핵심은 이제 병렬 처리라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혁신적인 방식이었어요. 아주 복잡하고 큰 계산 작업을 잘게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은 연산 장치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아하, 동시에 처리한다. 네, 비유하자면 수백, 수천 명의 작은 일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일을 순식간에 끝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덕분에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그래픽이 가능해진 거죠. 오, 비유가 재밌네요. 정말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병렬 처리 기술의 진짜임은 게임을 넘어섰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많이 처리하는 능력이 인공지능 개발, 특히 딥러닝 같은 복잡한 계산에 딱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암호화폐 채굴이나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이 병렬 처리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냥 게임칩 회사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미래 기술의 심장 같은 역할할 가능성을 보여준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역시 AI 도입의 물결입니다. 특히 전 세계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 현상이 엔비디아 성장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아,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의 알파벳, 아마존 같은 정말 큰 IT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측을 보면요. 이 주요 기업들이 2026년 딱 한 해 동안에요. 설비 투자, 그러니까 공장 짓고 서버 늘리고 하는 그런 기반 시설 확충, 캐펙스에 쓰는 돈이 무려 4,54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4,500억 달러요? 와, 네, 이게 전년도보다 26%나 늘어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 AI 역량 강화, 여기에 집중될 거라는 거죠. 야, 4,54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죠? 거의 6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단 1년, 그것도 몇몇 기업만 합친 투자 규모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근데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독보적이란 얘기는 들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압도적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용 GPU 시장만 보면요. 엔비디아 점유율이 92%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92%요? 와, 네, 이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야, 92%면? 그러면 그 막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결국 엔비디아로 흘러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 근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 회사에 너무 의존하는 거니까. 공급망 리스크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할 테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 때문에 고객사들이 공급처를 좀 다양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기술적인 우위가 워낙 강력해서요. 딱히 대안을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도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전체 데이터 센터 관련 지출 있잖아요. 단순히 반도체 칩이나 GPU뿐만 아니라 AI 슈퍼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다 포함해서요. 그 지출의 약 58% 정도를 엔비디아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거든요. 와, 58%도 엄청난 수치인데요. 92%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겠다 이런 목표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흥미로운 계산이 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하고 확산되면 2030년쯤에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관련 총지출 규모가 연간으로 봤을 때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연간 3조 달러, 지금보다도 훨씬 큰 규모네요. 그렇죠. 정말 만약에 젠슨 황의 예측대로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58%를 차지하게 된다면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좀 보수적으로 시장 규모를 3조 달러로 잡아도 그 58%면 무려 1조 7,400억 달러입니다. 1조 7,400억 달러요? 와, 입이 떡 벌어지네요. 네. 물론 이건 이제 최대치를 가정한 좀 야심찬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잠재적인 크기를 좀 엿볼 수 있게 하는 숫자죠. 1조 7,400억 달러,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2030년 주가를 예측해본 그 시나리오, 그 숫자 계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실제 분석에서는 그 CEO의 58% 목표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가정을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과거 실적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삼았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지출이 대략 한 4,55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2025 회계연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1,150억 달러였으니까요. 이걸 계산해 보면 당시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한 25% 정도, 네, 그 정도로 차지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CEO의 야심찬 목표치 58% 대신에 실제 기록에 기반한 25% 점유율을 적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훨씬 보수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0년 데이터 센터 지출 전망치도 3조에서 4조 달러 사이였는데 그중에서 좀 낮은 쪽 3조 달러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자, 연간 3조 달러 시장에서 25% 점유율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2030년에 엔비디아의 연간 데이터 센터 매출은 7,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7,500억 달러. 이것도 뭐 현재 매출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인데요. 5년 안에 550% 넘게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매출 전망치를 가지고 어떻게 주가나 시가총액을 예측한 건가요? 여기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주가 매출 비율, 영어로는 PS 레이시오라고 하죠. Price to Sales Ratio. 이게 활용됩니다.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미래 예상 매출 대비 주가 비율, 이걸 이제 선행 PS라고 하는데 이게 약 21배 수준이었습니다. 21배면 기술 성장주치고는 꽤 높은 편 아닌가요? 그만큼 시장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 21배라는 PS 비율이 2030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가정이 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연간 매출 7,500억 달러에 PS 21배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엔비디아의 이론적인 시가총액은 무려 16조 2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16조 2천억 달러. 네, 분석 시점의 시가총액이 대략 4조 4천억 달러 정도였으니까요. 이걸 주가로 환산하면 현재 주가, 물론 분석 시점 기준입니다만 그거 대비 263% 상승한 주당 663달러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온 것이죠. 와, 시가총액 16조 2천억 달러, 주당 663달러.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여러 가정이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숫자에 막 현혹되기보다는 그 과정, 그 가정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떤 분석이든 그 이면에 있는 세부 사항, 그리고 가정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5년,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이 동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장밋빛 전망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이걸 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장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첫 번째자, 아마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경쟁 심하겠죠. AMD나 인텔 같은 전통적인 경쟁자들이 AI 칩 개발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심지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고객사들조차 직접 AI 칩 설계에 나서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현재 그 92%라는 점유율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당연히 가격 압박도 생길 거고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술 분야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으니까요. 92% 점유율 정말 대단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겠죠.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두 번째는 이제 AI 버블 가능성입니다.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 아닌지, 혹시 과거 닷컴 버블처럼 거품이 확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성장세도 꺾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긴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는 정말 크지만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부터 줄이거나 연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당장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경쟁 심화, AI 버블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 확실히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죠. 우선 엔비디아의 GPU는 여전히 AI 연산 분야에서는 업계 표준 골드 스탠더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AI 개발자들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기술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거든요. 일종의 해자라고 할 수 있죠. 기술적인 해자와 생태계의 힘이군요. 네. 또 하나는 AI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기대가 정말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좀 있더라도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AI 투자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이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그 2030년 예측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숫자는 틀릴 수 있어도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큰 강향성 자체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규모나 속도는 예상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그 추세 자체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현재 주가 평가는 어떤가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엔비디아 주가는 내년, 그러니까 다음해 예상 순이익의 한 2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29배면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낮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요. 엔비디아나 가진 기회의 규모, 즉 AI 혁명을 주도하면서 정말 거대한 시장을 창출할 그 잠재력, 그리고 현재 AI 생태계 내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고려하면 어쩌면 업계 선두주자에게 지불할 만한 합리적인 프리미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기대한다면 현재의 가치 평가가 아주 비합리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물론 이 평가는 미래 성장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이 분석에서 얻어가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특정 예측 숫자, 예를 들어 2030년 주가 663달러 이런 결과값 자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요. 그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엔비디아 성장의 근본 동력이 되는 AI 혁명과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이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예측 과정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가정들,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가치 평가 배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존재하는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석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래는 뭐 항상 불확실하지만 어떤 요인들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만들어갈지, 그 가능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또 잠재적인 위험은 무엇인지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탐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경쟁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AI 기술 발전 속도는 어떤지, 또 거시경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그림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생각의 틀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네, 오늘 엔비디아의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핵심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시장 지배력,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전망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논의는 주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 그리고 AI,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인 그 병렬 처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AI나 데이터 센터 외에 앞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시장이나 혁신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마치 처음에는 게임 그래픽 만들려고 개발했는데 결국 AI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요. 어쩌면 이것이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우리가 아직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을 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엔비디아의 미래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